그냥 오케이 하거나 뭐 이 정도로 오케이 하거나 아니면 답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뭐 추가로 확인해보라 뭐 이런 얘기는 없나요? 없었습니까? 장관이 직접 과장한테 다이렉트로 많이 하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이 항상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공공형사과는 공안사건 관할하고 형기과는 일반 형사사건 관할하잖아요. 네. 공안사건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마 저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아까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뭐 산업안전법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선법 노동사건 네, 네, 외에 노동, 근로 뭐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재심 뭐 이런 것도 있고. 개헌법 위반은 어떻습니까? 개헌법 위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전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으세요? 네, 네. 검사 파견 인사 관련해서 파견을 하게 되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이제 파견 필요성부터 검토를 합니다. 그게 왜 검사 파견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 파견 필요성은 이제 파견 요청하는 그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담당자랑 이제 뭐 위에서 얘기하시는 모르겠고 이제 담당자랑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경위에서 파견 요청을 하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디서 근무할지, 그다음에 몇 년차 검사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전례가 있는지, 과거에 이 부서에 검사가 파견된 전례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네. 파견을 거부한 적도 있으신가요? 파견을 안 한 적도 있고 파견을 갔다가 복귀한 그 연장 안 하고 복귀한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식 파견이 있고 비파가 있잖아요. 네, 비파는 그 일선에서 법무부에 보낼 때 그때 비파라고 하고요. 외국이 보낼 때는 비파라고 안 하고 파견 명령을 냅니다. 외부에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게 파견이고, 그 비파나 직무대리 명령은 검찰이나 법무부 내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검사가 다른 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뭐 9개월 훈련 같은 거 파견 그것도 파견 명령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파견은 그 외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합니다. 형기과장 하실 때 그 김정숙 여사, 김예경 여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언론 보도가 나거나 대검에서 보고서가 오면은 그대로 보고 드리고요. 다만 김예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공공형사과에서 아마 담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국장이나 정차관에게 같이 보고를 하시는 거였겠네요. 네. 보통 아침 회의 때 다 같이 계실 때 장차관이 국장이 계실 때 아침에 보고를 드리고요. 네. 아침 보고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휴대폰 메시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주말이나. 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될 때 형사기획과장이셨죠? 네, 네. 그럼 검토 의견도 형기과에서 내지 않습니까? 네, 냅니다. 네. 뭐 어떻게 냈습니까 그때? 그때도 제2요구권 행사의 그 내용에 맞춰서 냈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입법권 남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 아니는 내용 자체가 그 제2요건 행사하면은 다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그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2024년 5월 3일 보고한 거는 네. 국장이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확인해서 구두로 맞습니다. 구두로. 네, 이렇게 말로 보도했다 답변했다는 식으로 답 맞습니다. 지원하셨고 네. 올 5일은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올 5일 전. 그거는
잘 명확하게 좀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5월 4일부터 계속 언론 보도가 나서 제가 대검 형사일과에 전화해서 고발인 소환한 이게 이때 오고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명확하진 않는데요. 아, 그것도 일단 명확하진 않지만 네, 국장님이 확인해 보라고 했는지 네네. 아니면 제가 언론 보도 나니까 알아서 보고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네. 내용 자체가 워낙 간단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뭐 내용을 5월 5일자 보고 내용 보면 이건 뭔가 좀 확인해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대검 형사 일과장한테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증인이 이제 뭘 갑자기 중요 사건으로 파악을 해서 형사 1과장한테 지금 휴일이잖아요. 5월 5일이면 휴일. 네, 네. 그날 저녁에 그날 휴일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했다기보다는 뭔가 또 지시가 있어가지고 국장을 좀 확인해보라. 이게 네.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보라 해서 뭐 했을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근데 주말에 워낙 보고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휴대폰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이례적으로 뭐 특별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일단 뭐 5월 5일은 뭐 국장으로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증인이 스스로 판단했는지 뭐 기억나지 잘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다 물어보셨죠? 재판부에서 한 가지만, 네, 네. 특검에서 한 가지만 더 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재판부 질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특검이 제시하는 지금 저 자료가 안홍균 검사가 증인한테 업무 지시 받으면서 썼던 메모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저 맨 하단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통령 담화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저거는 저 대통령 담화문을 참고해서 지금 저 계엄 정당화 문건 내지는 국회 자료 이거 만들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대통령 담화문을 참고를 하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제2호구 보도자료 예. 하고 그다음에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탄핵 소추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급하게 찾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고인이. 그렇게 찾으셨다. 이거 예, 뭐 예.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예. 그러면은 이제 찾으셨다. 당일 써야 되는데 네, 좀 안홍균 검사한테도 서둘러서 빨리 만들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는 보고 드려야 된다. 업무 시간 중에 업무 시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중으로는 보고 드려야 되겠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더 하실 게 없으면 잠깐. 증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 비서실이나 이런데 그 검찰과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민정비서 산하의 법률비서관 뭐 이런 비서관들이 많이 있어서 검사들이 많이 우수한 검사들이 많이 파견 나가서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 법률 문제를 정리를 하고 예. 지금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도 그럼 파견 안 나가 있었습니다. 파견 없었습니다. 아, 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재판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엽 그 법무실장 방에서 증인이나 그때 뭐 행사기획과장, 공공행사과장 이런 공공수사과장입니까? 이런 검사들이 그 많이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뭐 저희는 다 당황하고 네, 당황하고. 예, 불안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법무실장으로서는 위헌 입법안 그 계엄이고 장관도 수긍을 했으니까 별일 없을 거다.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들이 책임지지 니들한테 무슨 책임이 있겠냐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상. 증인심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재판은 아마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재판 진행을 안 하고요. 그 다음 길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우정 증인 같은 경우는 3월 12일 오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기 때문에 뭐 3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목요일 이 하루를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3월 12일 소환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해 없습니다. 예. 그럼 3월 12일은 2시에 신무정 정인으로 소환하고 그 다음 길도 좀 정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정인 소환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다들 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3월 16일은 누굴 소환을 할까요? 16일이 월요일 기일이어서 네네. 한 칸씩 다 밀리면 이기훈, 양원동, 이승용을 소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이기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후에는 양원동, 이성용. 네. 예, 혹시 뭐 변호인들께서 다른 네. 의견 이해 없습니다. 이해 없으시고 네. 이제 이까지 정하겠습니다. 이까지 정해서 소환을 하고요. 일단 저희 재판부는 지금 뭐 약간 오늘 재판도 좀 늦게 진행되긴 하고 뭐 오후 재판 정인 불출석 있긴 합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는 뭐 특검이나 변호인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부의 목표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은 4월 중에 종결을 하고 5월 중에 선고하는 걸 일단 목표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맞춰서 좀 여러 가지 준비나 절차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16일 날 오후에 이승용, 양원동 증인을 신문한다 그러는데 네. 신문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신문 사항을 작성하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네. 신문 순서를 여기서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운동을 먼저 할지 이성용을 먼저 할지 이 예. 말씀이신 거죠? 일단 뭐 설명 내신 건 양운동이 먼저 있었던 것 예. 같은데. 특별히 뭐 저희 순서 자체도 이 표에 있는 기재 순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큰 뭐 문제가 그러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를 정하면 시간을 그냥 양운동은 2시, 이성용은 4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혹시 뭐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그러면 뭐 3월 16일도 네, 증인 3명, 네, 오전에 1명, 오후 2시 1명, 4시 1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하실 말씀이 자, 혹시 3월 19일은 오전 오후 다 하십니까? 아니면 오후만 하실 건지요? 3월 19일. 네네. 네, 3월 19일 오후만 할 오후만 하시고.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특별히 뭐 네.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일단 저희가 목표한 대로 그냥 목요일 오후만 하는데 뭐 항상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재판하다 보면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아, 예. 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럼 오후에 하실 것 같으면 오전에 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오후 재판을 하지 않고 3월 19일의 경우에는 오전으로 하실 수는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정인이 밀려가지고 네. 19일 아마 정인 신문 2명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2명이라서 오전만 하면 좀 아, 힘들지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네. 19일 오전 오후 다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19일은 오후만 하는데 오후만? 예, 오후 4시간을 해야 2명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 재판 네. 마치겠습니다. 오후 재판은 없습니다. 네, 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 고압 1670호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피고인 네, 나오셨죠?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장우성 특검본 출석했습니다. 네, 파견 검사 안재욱, 정재인 출석하였습니다.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나요? 법무법인 하윤의 정윤기 변호사하고 정은정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법무부의 해광의 임성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번 기일에 정인신문 절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인신문을 진행할 텐데 그리고 저번 기일에 추가 증거 신청하신 게 있고요. 네, 증거를 모두 동의하겠습니다. 네, 입증치면 부인하겠습니다. 전부 총 11가지인데요. 네, 네. 이것이 다 증거 동의하고 입증치면 부인하겠습니다. 예. 3월 5일자 특검 추가 증거에 대해서는 변호인께서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증거 채택합니다. 뭐 추가 증인 신청 및 신문 순서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3월 3일자로 특검에서 의견 내신 게
네, 뭐 재판장님께서 아마 채택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아, 뭐 네네.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네.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하시는 따라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증인과 이제 증인 신문 순서를 밝힌 이유는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변호인들께서 미리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증인 신문 준비 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정에도 문제가 없으시면 일부 좀 지연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순서는 지금 신청하신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 오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그래서 3월 6일자로 뭐 나머지 증인 전부에 대해서 다 증인 신청을 다 하신 상태고요. 네. 네, 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증인 신문은 오전에는 임세진 증인, 네, 오후에는 심우정 증인을 하려고 했는데 3월 6일자로 심우정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보면 3월 6일 5시경에 문자 메시지로 증인 채택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기존에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만 다음 길로 잡아주시면 출석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월 12일 오후나 3월 23일 오후로 해주면 특히나 뭐 좋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다음 길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오후에 정인 신문은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일정에 대해서는 오전 정인 신문 끝나고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인 신문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고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네. 네, 정인 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인 내용 때문에 정인 본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정인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임세진.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그 증인 신문 과정은 다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호성 특검보가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도 되도록이면 호칭은 생략하고 이름으로 바로 부를 테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예, 먼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의 업무 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증인이 검찰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2024년 6월 3일부터 2025년 7월 초까지 아마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는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 총 5개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선임과장은 검찰과장이죠. 네. 예, 1-2번입니다. 증거순번 33번 591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근무했던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 조직 등 검찰 행정과 검찰 공무원의 배치,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공안 등 형사 사건 관련 검찰 업무 전반을 담당한 곳이죠. 네. 1-3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성재와 이전에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 후 통화 내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그날 저녁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려도 예, 그렇게 하시죠. 그날 그 저희 상급자이신 검찰국장님이 그날 해외 출장을 오전에 가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뭐 상급자도 안 계시고 좀 그동안 그 무렵에 이제 국회 업무도 많아가지고 좀 이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하고 이제 저녁 약속을 잡아서 거기서 저녁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2차로 맥주집을 갔는데 맥주 먹다가 그 지인이 이제 뭐 계엄이 터졌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알려줬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가는 와중에 그때 장관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2-2입니다. 증거 순번, 기록 순번 344번 5988쪽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저 자료를 보면은 12월 3일 22시 57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3입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과 10초간의 짧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무슨 말을 하였나요? 네, 지금 계엄이 선포된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찰국장이 현재 부재 중이니까 그 검찰과장인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라라는 취지로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2-3-1은 생략하겠습니다. 2-3-2입니다. 피고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피고인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2-3-3 생략하겠습니다. 2-3입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7분경에 법무부 간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에 회의 소식 사실을 알렸는데 증인도 변필건 기조실장의 연락을 받고 간부회의 소식 사실을 알게 된 것인가요? 그 단체 카톡방에는 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과장님이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2-5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344번 5988쪽 통화 내역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후 22시 59분 15초경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장 이병주에게 전화를 걸어 13초간 통화를 하였고, 그 전화를 종료한 후 22시 59분 37분경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김태형에게도 전화를 걸어 14초간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두 분과 무슨 통화를 하였나요? 당시 이제 국장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좀 황망해서 제가 이제 선임 과장이긴 하지만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당시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전화를 해서 그 법무부 청사로 와달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2-5-1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검찰과장, 선임과장으로서 국장님이 안 계신데 혼자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셨다는 건가요? 회의를 같이 들어가자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혹시 이제 현장에서 그 어떤 형사기획 업무라든가 공공형사과 업무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대기를 해달라, 같이 대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5-2입니다. 류혁 감찰 담당관,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 승재현 인권국장은 여기 증인으로 출석해서 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차
또 회의감과 부담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어요. 증인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법무부 간부 비상회의를 한다. 출석 나와라 했을 때 그런 부담감을 느끼셨나요? 저는 일단 약속이 있어서 외부에 자리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실 실국장 회의는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과장한테 직접 전화한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장관님이 그 국장이 없으니까 대신 참석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참석해야 된다 생각하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뭐 이렇게 자세한 내역이라든가 내막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깊은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3은 생략하겠습니다. 2-6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344번 5988쪽 통화 내역입니다. 증인은 이병주, 김태형과 통화를 마친 후 23시 06분 29초경 법무부로 복귀하는 택시 안에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안홍균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 25초 통화를 했습니다. 맞죠? 네. 2-7입니다. 안홍균 검사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검찰과가 전체 인원이 한 37명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사만 해도 인사 업무 담당하는 검사가 2명이고, 그 다음에 기획 업무, 저희는 조직 업무라 하는데 기획 업무 담당하는 검사가 1명 있고, 예산 업무 담당하는 검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 업무하는 검사가 전체 어떤 뭐 어떻게 보면 기획 전체적인 어떤 기획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 4명 중에 기획 업무 페이퍼를 주로 쓰는 기획 업무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법무부에 좀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예, 2-9와 2-10은 합쳐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안홍균 검사와 통화를 마친 후에 23시 09분 49초경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인사서기관 허정욱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 1분 1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건 이유가 무엇이죠? 네, 저희 검찰과에 37명 중에 검사가 한 5명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직입니다. 네, 일반직 중에서 그 당시 고위직이 그 허정우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검사 중에서는 기획 업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해서 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일반직에서는 최고위직인 그 인사서기관한테 전화를 해서 좀 그 사무실 대기하고 있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2-11은 생략하겠습니다. 2-11-1입니다. 안홍균 검사, 허정욱 서기관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나와달라고 한 거는 검토해야 될 이슈가 있거나 작성해야 될 문건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뭐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 혼자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대기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2-11-2입니다. 그 법무부 비상간부에 참석했던 배상업 출입국관리본부장 그리고 신용회 교정본부장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시간대에 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이 두 분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제 그 출입국관리본부의 간부들 또는 교정본부의 간부들한테 전화해서 나와라.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찰국장이 안 계시고 검찰과장인 증인한테 피고인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안홍균 검사나 허정욱 서기관한테 전화한 것을 보여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국장이 부재 중이니까 선임과장인 저보고 나오라고 하신 게 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피고인은 변필건 법무부 기존실장을 통해서 비상간부에 소집해서 참석했고 어쨌든 유충 소회의실에서 15분 동안 비상간부회가 진행됐는데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경부터 다음날 00시 10분경까지 약 15분에 걸쳐서 비상간부에 참석한 사실이 있죠? 네, 시간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3-2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502번 법무부 1층 출입기록 13,738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등청한 시간이 12월 3일 23시 32분경. 저게 맞죠? 한번 어디? 예, 예. 세 3시 8분으로 돼 있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3-3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 때 출근하셔가지고 회의는 저보다 한 15분쯤 후에 시작한 것 같아요. 50 몇 분쯤에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하고 계셨죠? 사무실을 가서 누가 출근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 들어갈 때 이제 챙길 업무 일지 이거를 좀 챙겼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 3-5는 생략하고 3-6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347번 5993쪽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통화 내역에 의하면 12월 3일 23시 53분경에 김태영에게 54분경은 이병주에게 통화했는데 저 통화한 이유는 뭐죠? 같이 법무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조사받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기 시간대가 보면은 시간이 4초하고 11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그 간부회의가 끝나고 예. 이제 사무실로 있었는데 예. 그때 그 법무실장님이 검찰국 과장들을 찾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6층이고 법무실장님 사무실이 5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전화를 해서 5층으로 그 법무실장실로 내려와라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7번부터 3-9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10입니다.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히는 사실 너무 당황한 상태여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실국 본부장님들이 참석을 했고 과장은 저희 3명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3-11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뭐 다른 분들과 어떤 뭐 비상계엄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게 하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그 들어갔을 때 이미 장관님이 착석해 있었고 회의가 시작 중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국장 회의는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만약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자리가 어딘지도 확인을 했을 테고 물어봤을 테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그 실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회의 중이라서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3-12부터 3-15는 생략하겠습니다. 3-16입니다. 피고인 지금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이시죠? 비상간부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때 그 계엄에 따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각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정본부장하고 출입국 본부장께 뭐 이렇게 수용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17은 조금 변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말씀하신 그 피고인의 워딩 그게 이제 우리 법무부 과장들한테 했던 얘기인가요? 그 실무 매뉴얼이라든가 예. 이런 법적 예. 근거라든가 예. 그건 다 전체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고 모든 그 실국 본부 거의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과장 세 분한테 특별한 당부 사항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네, 3-18입니다. 당시 그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전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은 박성재 장관이 검찰국 간부들에게 합수부에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니 검토해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검찰국 간부 중 일부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어요. 피고인이 증인이나 이병주, 김태영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제가 그날 좀 그 술도 좀 먹은 상태였고 또 너무 당황하는 상태였고 또 실국장 회의를 또 처음 들어가 보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이 사실 100%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거나 어떤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자, 3-19. 그럼 그 회의 때 피고인이 증인한테 그러니까 뭐 전체를 상대로 말한 거 말고 네. 증인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한 게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만 따로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 3명이라면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찰국에 있는 검찰과장인 저하고요. 네. 네, 형사기획과장하고 공공형사과장 이렇게 3명. 지금
김태형, 이병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그 같이 좀 대기를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남은 두 명한테 네. 회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뜻 아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법무부로 와야겠다라는 말은 전화했고요. 근데 이제 회의에 꼭 참석하라 이런 말 취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회의에 와 있더라고요. 아 정인이 말한 바도 없는데 나머지 두 명의 과장이 회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저는 같이 법무부에 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거였는데 그 회의에 참석해달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태형, 이병주가 먼저 회의에 와 있었습니까? 제가 먼저 왔었던 걸로 저는 아 그럼 정인 나중에 이제 그 김태형, 이병주 과장이 나중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차관님하고 감찰관님이 그 이후에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단 뭐 다른 질문 들어보고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시죠. 예, 3-19입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권국장 승재현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계엄사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해라 이런 취지로 그 법무부 검찰과 세 과장한테 법무부 검찰국 세 과장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런 기억도 없습니까? 네, 그런 기억이 없는 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할지는 알아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은 제가 그 사무실 가서 이게 물론 전례가 있는지라든가 그런 어떤 파견하면 누구를 파견하고 몇 명을 파견하고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뭐 물어보거나 되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디 확인하거나 했을 텐데 제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3-21은 생략하겠습니다. 3-22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436번 7534조 피고인에 대한 25년 9월 24일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녹취서를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23일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수부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계엄 상황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 봐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비상간부회의 당시 증인과 이병주, 김태형에게 계엄사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거의 인정한 것인데 증인은 이와 같은 지시를 기억하지 못하나요? 네, 제가 그 당시 상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태가 워낙 좀 너무 당황하고 좀 사실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되뇌었던 기억만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무실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일이나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저도 그런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3-23, 3-24는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692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18,959쪽 제시하겠습니다. 저 포고령 보신 기억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보셨나요?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봤고요. 예. 그날 회의 중간에는 이제 제 옆에 있던 분이 누군지 정확히가 안 나는데 옆에 있던 분이 포고령을 저한테 이렇게 휴대전화 화면으로 이 포고령이 보여주면서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도 이제 뭐 워낙 당황스럽고 상태라서 제대로 보진 않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봤던 인터넷에 있는 걸 출력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3-25입니다. 당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상황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헌법 석학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류혁 감찰관이 들어오자마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거는 기억하시나요? 네, 워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예. 오자마자 이게 계엄 관련 회의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러면 본인은 사표 내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가신 것을 기억납니다. 그럼 승재현 인권국장이 회의 끝날 때쯤에
이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이제 인터넷에 포고령이 떴다 뭐 이런 표현과 더불어 이거 포고령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옆에 있던 분이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정의는 그러면 그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했던 말도 들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제 성재현도 마찬가지고 다 들은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런 기억은 안 나고요. 아까 말한 대로 포고령을 떴다, 포고령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회의 당시에 분위기가 뭐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뭐 간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장관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회의 참석자들이 워낙 뭐 좀 황당하고 좀 무거운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 회의 제가 이제 시국장 회의는 안 들어가 봐가 잘 모르겠지만 뭐 회의 참석자들이 막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피고인이 말을 하는 분위기였으면 다른 참석자가 이야기한 건 오히려 기억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런데 지금 주로 피고인이 말을 했고 참석자들은 뭐 드문드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게 게다가 그 내용 자체는 정의 들었을 때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 진술들이라서 만약 들었다면 분명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 사실 그 외부 자리에서 그러니까 7시쯤 만나서 거의 11시까지 이렇게 이제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또 국장 상급자가 안 계신 상태에서 워낙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좀 되게 좀 황당해 계속 이게 꿈인지 생신지만 계속 이렇게 되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기억이 뭐 100%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내용을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증인 외에 다른 과장들이 누가 먼저 왔는지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네. 정작 이렇게 약간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들이 있는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하신다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띄엄띄엄 이렇게 기억은 나는 건 장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온 다음에 그 형사기획과장 다른 과장들이 왔던 것도 기억나고 또 유역 감찰관님이 이렇게 했던 거는 분명히 그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좀 기억 안 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명확히 기억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부터 요청 이런 건 떠나서 검사 파견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보라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네,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3-25-1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요. 그 정홍식 국제형사국장 그리고 승재현 인권국장 그리고 류혁 감찰담당관 이 세 분은 다 법무부에서 지원 조직이잖아요. 네, 일종의? 지원 조직, 예, 예. 지원 조직이란 게 잘 뭐 근데 그 이제 각자 뭐 업무가 있습니다. 예. 각자, 예, 법무부에서. 근데 저 배상업, 네. 이게 출입국본부장, 신용회, 교정본부장 여긴 집행력이 있는 부서의 실국장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이분들한테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해요. 그날 밤에 지시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지원부서에 있는 분들 뭐 감찰당국이나 인권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교롭게도 다 계엄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 취지의 말씀을 회의 때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피고인한테 지시를 받은 실국장 두 분 명시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조치를 했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에도 분명히 피고인이 어떤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건 그건 명확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그거는 제가 사무실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제가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장관님이 뭐 지금 지시를 했으면 최소한 뭐 그게 뭐 사령부가 뭐 제가 이제 뭐 경험이라는 건 사실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 기억나는 상황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그 뭐 이게 뭔지라고 혹시 누가 들었냐 이렇게 제가 사무실 가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지시를 제가 받아 기억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뭐 알아보거나 물어보거나 어디 연락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밀어볼 때도 제가 기억 안 나는 게 전 안 난다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6번부터 3-33까지는 32까지는 생략하겠 33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34번입니다. 증인은 비상간부회의 끝난 이후에 무엇을 하였죠?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그때 거기 법령정보센터에서 헌법 해당 부분하고 개헌법 부분을 출력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출력했던 게 그게 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상계엄 회의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출력을 했던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포고령을 출력을 해서 받고 그 다음에 TV에서 이제 그 장면을 그때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3-35, 36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나 비슷한 얘기인데 이병주, 김태형과 통화하고 그리고 또 저기 누가 찾았다고 했죠? 그 회의 끝나고 법무실장님이 네. 그 검찰국 과장들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뭐 포고령 같은 거 보신 건가요? 그리고 포고령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찾아서 가신 건가요? 정확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선우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법무실장님 가서 뵌 게 한 5분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앞뒤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법무실장님이 어떤 뭐 당부 말씀, 어떤 얘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중심을 잘 잡자, 뭐 이런 말씀 있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아무래도 검찰국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니까 저희 과장들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좀 안 돼 보이셨는지 저희를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본인께서 그 장관님 이게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뭐 책임지더라도 실국 본부장이 책임져야지 과장급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다독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 듣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었는데 뭘 책임질 게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법무실장님이 하신 워딩이기 때문에 그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너무 상급자도 없고 저희가 이제 당황한 상태에서 제가 그 말 듣고 좀 마음에 조금 위로를 얻으면서 고마웠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 워딩을 기억납니다. 예, 다음은 합수부 검사 파견 또 그리고 특수본 검사 파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1. 잠깐만 그 법무실장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법무실장은 그 간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까? 저는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실국 본부장들이 참석하고 있었겠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누가 이렇게 참석했는지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석할 대상 아닙니까? 실국장 회의. 당연히 참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뭐 지금 국장이 없어 과장 3명이 이제 참석했던 건데 그 비상간부 회의에서 이제 법무실장이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듣고 과장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할까봐 불러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다독였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간부의 상황을 보고 과장들이 걱정을 할까봐 이렇게 다시 불러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할까봐. 그분이 이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사실 뭐 설명하지 않았고 저희는 사실 다 당황하고 침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듣고만 있었거든요. 제가 뭐 되물어보거나 뭐 실장님한테 뭐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좀 그
다독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5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뭐 그러니까 새로운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방금 증인이 말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사실은 뭐 5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제가 뭐 시간을 막 재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 그냥 5분 정도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 다른 지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지상을 뭐 좀 뭐 보류하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예, 그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구상엽 법무실장이 그 법무부에 등청한 시간이 12월 4일 00시 20분이에요. 출입택을 찍은 시간이. 그러니까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신 것 같고 회의가 있어서 소회의실이나 복도에 서 계셨는데 회의 끝나고 나오는 법무부 그 비상회의 소집 참가자들이랑 만나서 약간 담소를 나눴다. 좀 이런 정황인 것 같아요. 시간상도 그렇고 그분들의 증언도 그렇고 복도에서 말씀하시는 복도에서 예. 네, 복도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법무실장실로 갔었던 그러니까 기억이. 그 이제 다른 회의 참석 안 하시고 네, 그 복도에 6층인가요? 거기 소회의실이? 회의실이 7층이었던 거. 네, 같아요. 아니 그 앞에서 구상엽 법무실장을 봤다는 분들은 증언에 있어요. 근데 이 시간상으로는 회의에 참석했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늦게 오셔서 복도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왔을 때 좀 이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 네, 네. 예, 그러고 이제 들어가 본인의 직무실에서 아마 과장님을 늘 부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00시 20분 이후거든요. 부른 것도.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질문 드렸을 때 11시 23시 53분경 12월 3일 전화한 것도 이제 그 회의에 들어오라 그 전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예, 예. 그거는 조금 그 장면이 기억나서 예, 예, 예. 조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수고 검사 파견, 특수본 검사 파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1입니다. 증인은 비상간부회에 참석한 이병규, 김태형과 합동수사본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고민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대화를 하면서? 없습니다. 그럼 안홍균 검사, 허정욱 서기관 이런 분들한테 비상계엄 선포되면 법무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시킨 적은 있나요? 그분한테 그런 거를 검토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4-8, 4-10 생략하겠습니다. 4-11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분들 4-11입니다. 말씀드린 분들 말고 그때 이제 법무부에 나와 있는 다른 분들과 합수부의 검사 파견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제 기억으로는 아무하고도 거기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4-11-1입니다. 통상 을지훈련을 실시하면은 네. 비상계엄 상황이 되고 시나리오가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치했다 이런 도상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증인이 기억하는 을지훈련 당시 법무부 검찰과의 시나리오가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 파견 검토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네. 다만 그 어느 지역에 뭐 그 미사일이 떨어져서 검사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 이럴 때 이제 그 법적인 자격 있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검사로 충원할 거냐 이런 계획은 제가 했던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파견하고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4-11-2입니다. 피고인은 특검 조사에서 뭐 지원 요청이 오면 계엄사에서 인력 파견들을 검토해 봐라 이런 지시는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과장이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에? 제가 그런 진술을 했다. 아니, 피고인께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되물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확인을 하는 게 이 계엄사가 뭔지도 사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엄사가 어디에 뭐를 위해 설치를 하는지 그다음에 검사가 가서 무슨 역할을 하고 그러면은 어느 경력 몇 년 차 검사가 가야 되는지 뭐 몇 명을 가야 되는지 장소가 이런 걸 아마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 지시가 이렇게 저한테 내려오고 그랬으면 그걸 당부를 떠나서 파견을 할지 말지 당부를 떠나서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걸 전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진술이
입장은 정확하게 그 당시가 아까 네.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어, 전부 다 기억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네. 기억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진술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은 그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거고 네. 기억했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억이 안 나는 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점검을 조사받고 하는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한단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장관님이 지시를 하면은 그래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이건 뭐 안 되더라도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논리를 갖고 근거를 갖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시한 게 제 기억이 났다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뭐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후에 아무것도 확인한 게 없거든요. 그런 점이 있던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다는 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던 것 같다는 게 증인 생각이나 없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기억을 100%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했다고 100%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증인 상태상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서 네. 지금 증인 기억으로는 그런 지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인데 제 기억으로는 네. 뭐 기억이 못하는 부분에 지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기억이 그러니까 이 지시가 없었다라고 제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는 정말 제 기억과 그 당시 행동으로 비춰볼 때는 제가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예, 4-10입니다. 증인은 12월 6일 날 대검에서 비상계엄 관련 특수본 구성한 거 알고 계시죠? 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네. 예, 알겠습니다. 4-13입니다. 증거순본 33번 591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출력물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사 파견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관사무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4-14입니다.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위하여 검사 파견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검사 파견에 대한 논의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논의가 있었나요? 그런 논의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냥 그 대검에서 그 1개월 직무대리 명령을 낼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대검에서 먼저 결정하고 통보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직무대리 명령으로 했어요. 네, 직무대리 네, 명령을 했기 때문에 파견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4-15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대검찰청에서 이건 4-15 좀 변형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명단 짜가지고 법무부에다가 통보한 건가요? 이렇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라고? 뭐 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한테는 예. 뭐 이렇게 사전에 협의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무대리 명령 났다라고 저는 그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됩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그 업무 경험에 비추어서 직무대리와 파견을 어느 때 쓰게 되나요? 어떤 때 파견을 하고 어떤 때 직무대리를 하고? 파견은 이제 외부 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외부 기관 특검 같은 거에 파견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청 내의 검사들끼리 할 때는 직무대리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그냥 다른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통일교 신천지 합수단 이런 거는 파견인가요, 직무대리인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그 고금에 설치되어 있는 예, 그건 예. 직무대리입니다. 왜냐하면 직무대리, 검찰청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검사들 간의 직무대리 명령을 하는 거고요. 예. 네, 특검이나 아니면은 뭐 외부 행정기관 파견은 이제 파견 명령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각 지청에 있는 검사들을 뽑아와서 하는 거니까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요. 예. 그 당시 상황은 뭐 워낙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검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4-15-1입니다. 그 특수본 검사 명단을 통보받았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제 통보받았죠? 잘 기억이 안 나. 아마 그날 대검에서 의사결정한 다음에 이후에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았나요? 그게 그 직무대리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파일로 보냈는지 그거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문서는 본 기억이 납니다. 4-15-4는 생략하겠습니다. 4-15-5입니다. 저희 특검에서 법무부 압수수색했고 또 이제 압수수색해서 없어가지고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특수본 파견검사 명단 요청이 온 거 있으면은 달라겠더니 그런 문서는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어요. 사후 보고받은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직무대리 명령은 하게 되면은 네.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예. 직무대리 발령 명령 공문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4-15-6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문서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 보안 메신저로 통보받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뭐 공문으로 보통 공문으로 하고요. 뭐 공문으로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뭐 저희 메신저로 예. 아마 그런 그 보고서가 올 수도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저는 받았던 기억은 납니다. 검사 명단을 받았다. 네, 네. 그러니까 검사 명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복수로 왔나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뭐 10명이면 10명의 이름만 왔나요? 그냥 대검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그냥 딱 명단만 이렇게 딱 보내줬던 기억이 나. 저희가 이제 대검도 압수수색했잖아요. 대검에서는 만든 문서가 복수 명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0명이면 20명 검사 명단을 작성한 거죠. 그럼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 상신해서 이 중에 누구를 할까요? 라고 이제 결심을 받는 거. 원래 관료사회 업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통상적인 사건이면은 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렇게 같이 뭐 좀 엄청나고 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관여 안 하는 걸로 그때 방침이 정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그런 방침은 누가 정했고 어떻게 하달이 됐나요? 과장님한테? 저는 상급자인 국장님한테 예, 들었고요.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사전에 명단에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특수본 관련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저기 특수본 관련된 질문 취지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이건 이제 어쨌든 저기 피고인이 네. 계속 이 일에 관여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내란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지시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질문하는 겁니다. 일단 질문 다 마치신 겁니까? 예, 특수본 관련된 알겠습니다. 부분.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다음은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1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524번 14,618쪽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 선별 내역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인 2020년 12월 4일 17시 58분경에 17시 58분경 및 18시 42분경에 피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권한남용 관련 수정 PDF 파일이라는 파일과 한글 파일, 텔레그램으로 2회 전송한 사실이 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위 파일 직접 작성했나요? 아까 기획검사인 안홍경 검사하고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안홍균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거를 피고인한테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지시받았죠? 저 문서 작성. 당일날 12월 4일? 네. 몇 시쯤에? 오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5-5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6입니다. 문서의 내용은 안홍균 검사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들어갈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안홍균 검사가 이를 토대로 이제 내용을 입력한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 목차 정도는 그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예. 네, 목차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감이라든가 국회 예상 질의 답변에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라라고 제가 말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는 방향은 정해줬습니다. 예, 5-7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694번 18,965쪽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4일 15시 28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6분 31초 동안 통화를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문건의 목차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어디서 전화하고 있다. 나는 뭐 사업 직무실이다. 아니면 외부다. 이런 얘기 하셨나요?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 출근을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출근을 안 하셨다. 네. 예, 5-7-2입니다. 뒤에서 또 나온 내용인데요. 12월 4일 15시 28분경은 소위 말하는 당정대회가 끝난 직후로 보입니다. 그 피고인이 뭐 문서를 작성을 지시하면은 야 언제까지 가져와? 뭐 이런 기한을 설정하잖아요. 언제까지 저 문서를 보고해 달라고 하셨나요?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당일날 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당일날 보고 드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일날. 네. 예, 5-8입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 17시 58분경에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권한남용 관련 수정 PDF 파일 전송했습니다. 증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6분에 걸쳐 통화를 할 당시에 피고인부터 위문서의 작성 여기 5-8